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확실히 9월달이라서 그런지 더 날씨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좋지 못하더라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항상 주말과 여가 시간에는 잠시 시장과는 반대로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애플 측에서 완성차 기업들과 협업하는 대신에 애플카를 직접 만들겠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완성차 기업보다는 제가 부품 기업이 될 수 있는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아울러서 현우산업까지 이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완성차는 어떻게 될까?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기아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만 4%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기아의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의 큰 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관도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과 기아의 협력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가를 4%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만 확대해보면 어제 기아와 애플의 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공매도가 상당히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증가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부정적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공매도 세력들이 활용을 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카카오와 네이버 하락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두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점이 지난 1월달과 2월달처럼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다면 협업이 불발됨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의 상승이 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꺼졌을 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론 약간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었지만 과거 1월달과 2월달처럼 그 당시와 같은 선상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외국인이 어떤 악재를 빌미로 삼아서 여러 종목들을 공매도 타겟 종목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과하게 매도폭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대형주를 보유했고 어떤 악재의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악재가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다면 오늘처럼 기아의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포에 매도하기보다는 약간의 관망의 시간을 거쳐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더 빠져봤자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 재료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였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은 담대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규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제 이슈가 나왔다면 그 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게임 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이었나요?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청소년들의 평일 게임 이용은 금지되었고, 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게임주들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금요일날은 장중에 하이브도 갑자기 급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중국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 산업에도 규제를 나섰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하이브가 장중한테 8%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의 차트를 보면 장중한테 8%가 아니라 9.7%까지 상당한 급락이 나왔었고, 종가는 3%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이브의 중국발 매출, 어떻게 보면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이런 규제 이슈에 대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면서 크게 당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만 규제 이슈가 불어도 일단 몸을 사리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에서 게임과 엔터 산업을 규제했고 그 규제의 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규제와 관련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규제 이슈가 불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약세 흐름이 보다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중국발 매출이 미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규제 이슈가 엔터로 번진 만큼 한동안은 이와 관련된 종목을 관망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들 넷플릭스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팡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넷플릭스와 컨텐츠 분야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11월 달에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내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OTT 사업에서 1등주라고 할 수가 있다면 디즈니 플러스가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넷플릭스를 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신규 가입자를 많이 모집한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가입자가 넷플릭스의 7배가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 또 전체 가입자 수를 비교해본다면 넷플릭스가 2억 명이 조금 넘었다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절반 정도인 1억 1천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의 차이는 아직 확실히 많이 나지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국내 11월 달에 넷플릭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되는 만큼 한번 관련된 종목들을 기대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또 지상파 3사하고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웨이브, 그리고 CJ ENM의 티빙, 그리고 쿠팡의 쿠팡 플레이, 또 카카오 TV 이런 플랫폼이 다 OT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달에 국내에 상륙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국내 제휴사 중에 하나가 지금 LG U 플러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LG U 플러스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봄쯤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함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달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못해도 9월, 10월 이쯤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제휴를 하는 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9월 전체 기간 동안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부터죠. 일단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다소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차트의 위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차트의 배열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다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셨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니까 항상 내가 장기 투자가 아닌 어떤 재료와 모멘텀에 의한 투자를 하였다면 조금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발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11월에 상륙하는 만큼 지금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LG U 플러스처럼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하는 기업 말고도 드라마 컨텐츠 제작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도 같이 연관성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찾아보면 일단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기아,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수가 0.5%에서 많게는 1.5%까지 그렇게 급락을 보여주었던 한 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도 관심을 가져보고 꾸준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빔이죠.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재료는 다 아실 거예요.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2위 종목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기아는 조금 아쉽지만 금요일만 제외한다면 외국인의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애플과 이슈에서 조금 멀어졌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지 한 주 동안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확실히 크래프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공매도 타겟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망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은 외국인하고 다르게 현대제철을 많이 매수했네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추석을 앞둔 한 주기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매를 보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